네, 마무리입니다. 한 학기 동안 이제 제가 이제 확률론, 고급 확률론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원래 이 수업에, 이거, 이렇게 말고 다르게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4개나 있네요. 아무튼, 그, 확률론은, 그러니까 고급 확률론은 이제 학부에서 배우는 그러한 확률론이랑 좀 많이 차이가 있죠. 원래는 이제 큰 수의 법칙 혹은 중심극한 정리 이런 거를 조금 엄밀하게 다루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통계 교재에서 뭐 조금 더 엄밀한 내용은 학부 과정을 이제 벗어나므로 이 교재에서 생략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써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러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른 모든 통계 과목을 이해하는데 되게 밑바탕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 확률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해석학이나 실해석학, 실해석학은 이제 측도론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위상수학이라든가 아니면 대수는 뭐 시그마 필드, 뭐 알지브라, 뭐 세미링 요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집합론 같은 그런 뭐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제 수학 전반에 대한 뭔가 이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 확률론을 이제 원활하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지식들을 선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수학과 출신이 아니고는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교과목은 이러한 그 수학적인 지식이랑 기초확률론을 좀 소개해서 요러한 그 여러 수학 이론들을 좀 엄밀하게 리뷰하고 그 뭐 확률 변수나 확률 기대값을 좀 더 이제 엄밀한 언어로 이제 다시 이제 정의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요거는 그 되게 표면적인 이유고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제가 원래 요 강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진짜 이유가 그 언어에 대한 소구예요. 언어.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많을수록 되게 유리하거든요. 이 언어라는 거는 되게 많은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진짜 이제 뭐 한국어, 영어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내가 뭐 한국어만 읽을 수 있고 내가 영어로 전혀 할 줄 모른다 이러면은 공부를 하기 좀 이제 어렵겠죠. 그런데 이 언어가 그 요러한 그 진짜 외국어랑 이제 관련된 그 언어가 아니고 뭔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쓸 때는 그래서 이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어만 할 수 있고 영어를 할 줄 모르면 되게 힘들죠. 근데 내가 이제 R 코드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파이썬 코드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은 또 특정 분야의 기술을 뭔가 이제 빠르게 습득하는데 한계점이 존재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언어라는 게 그 많이 알고 있을수록 다양한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요 경험 1, 2, 3은 다 제 경험인데 이 제가 이제 어떤 뭐 증명 같은 거를 하려고 논문을 참고할 일이 있었거든요. 제목이 영어로 되어 있었고 그냥 클릭을 했죠. 클릭을 해서 막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데 내용이 러시아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 러시아의 수학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고 영어로 된 거를 계속 찾아다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이 논문으로 돌아와서 진짜 울면서 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 식만 보고 대충 이제 읽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만약에 제가 러시아어를 할 수 있었으면은 좀 더 이제 쉽게 알 수 있었겠죠. 두 번째 경험은 저도 이제 학위를 받을 때는 R만 썼거든요. 프로그램을 이제 R만 써서 이제 받았는데 이제 학위를 받고 좀 연구를 확장하려고 이제 다른 연구에 대한 참고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거의 다 이제 연구 그 자료들이 파이썬으로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안 봤습니다. 파이썬으로 이제 구현된 거는 뭔가 그 제가 코드를 읽기가 어려워서 안 봤는데
그 파이썬으로 된 걸 이제 보지 않고 R로 된 것만 찾아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포기하고 내가 이번에는 이제 파이썬을 배웠죠. 러시아어를 배우지는 않았는데 파이썬은 그래도 배우면은 뭔가 내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요만큼이라고 하면은 이게 훨씬 많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배우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 다음 경험이 관련된 경험인데 이 교과하고 그 통계학 관련된 뭔가 이제 공부를 하거나 연구 활동을 이제 할 때마다 그 되게 이상한 그 뭐 이 수학 용어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되게 힘들었거든요.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저는 이 수학이 요러한 종류의 수학은 그러니까 이 고급 확률론에 배운 요러한 종류의 수학은 제가 별로 익숙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쉬운 언어로 좀 쓰여진 책을 이제 찾아갖고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책을 열심히 찾다가 이것도 포기하고 그냥 제가 또 수학을 배웠죠. 그래서 그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거를 요 강의에 대한 내용을 뭔가 그 증명 방법이다 문제를 푸는 방법을 내가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요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나중에 공부를 할 때 필요한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 세 번째 경우 요거에 대한 그 예시를 제가 몇 개를 좀 갖고 왔어요. 그냥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들 생존분석 들을 때였거든요. 이제 생존분석 수업을 제가 대학원 때 들었었는데 그 수업을 들을 때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나와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일단은 요게 이제 생존분석 강의 노트입니다. 이 그 강의 노트는 출처를 밝혀야 되나? 그 서울대 김용대 교수님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네. 김용대 교수님의 이제 강의 노트이고 그냥 일단 그 요런 거부터가 막히기 시작할 수 있죠. 도대체 이건 뭐야? 여기는 이 그 분포함수 우리가 배운 이거를 의미합니다. 분포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살펴봤던 요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요런 거부터 막힐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만약에 적분에 대한 거를 이제 잘 들었으면 이거 평균이네. 그래갖고 이거 평균을 의미하는 게 요렇게 표현을 했구나라고 쉽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일단 막히는 거죠. 또 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일단 여기에서 굉장히 익숙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죠. 뭐 시그마 파이나인 메저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요거는 시그마 필드겠 이거는 디스트리뷰션들의 집합을 캘리그래픽 F로 표현하셨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F라는 거는 라돈 니코딘 데리베이티브인데 요렇게 표현한다. 이거는 이제 뮤에 대해서 그렇죠? 이러한 그 표현이 그 익숙하지 않을 수 있죠. 요러한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여기 그 분포들의 집합이 너무 크면은 이 그 도미네이팅하는 시그마 파이나인 메저가 없을 수도 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아까 이제 방금 한 것처럼 카운팅 메저가 요 공간에 있는 그 시그마 파이나인 메저가 이제 되지 않는 이유하고 이제 같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도미네이팅하는 하나의 이제 시그마 파이나인 메저를 이제 잡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Y하고 그냥 이유 설명 안 하고 이제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당연히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이제 두 개의 분포를 갖고 오면은 요거는 이제 대응하는 이제 뮤의 x가 있을 테고 여기도 대응하는 뮤의 x가 있을 텐데 요거 두 개를 더하면은 얘는 여기에 앱솔루틀리 컨티뉴어스하고 얘는 또 여기에 앱솔루틀리 컨티뉴어스하니까 요거에 이제 대응하는 이 데리베이티브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덴시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겠다. 라면서 쭉쭉쭉 써 있습니다. 뭐 제가 이게 생존 분석을 가리키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게 그 생존 분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시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숨쉬듯이 이렇게 쓱 언급되고 이제 넘어간다라는 점.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이러한 내용이 막히기 시작하면은 이 문서에서 이제 요러한 부분은 그냥 아예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이거는 이 렉처 노트를 선행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100시간을 투자를 하든 1000시간을 투자를 하든 이거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W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겐이라는 거는 아마 알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딥러닝 모형 중에 하나죠.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 생성 모형인데 결국에는 이 이안구펠로가 겐이라는 거를 제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W 겐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W 겐이라는 게 나왔는데 요게 그 원문이 굉장히 읽기 어렵습니다. 그거를 제가 긁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이거는 이제 다들 어펜딕스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요거를 이제 클릭하면 이제 이러한 것이 보일 겁니다. W겐이에요. 딥러닝입니다. 딥러닝. 그 전에도 이제 굉장히 노테이션이 이제 까다로운데 요거는 이제 컴팩트 매트릭스 셋 요런 거는 이제 이미 모르겠죠. 이거는 위상을 좀 봐야 되는데 그나마 좀 배운 게 나오죠. 보렐 सब셋 보렐 सब셋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로바빌리티 메저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정의된 프로바빌리티 메저이다 라고 나오게 되고 요거는 그 디스트리뷰션 두 개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얘하고 얘는 모두 이제 absolutely continuous하다라고 가정한다. 그래서 density를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with respect to same measure mu. 그러니까 여기 mu는 우리가 지금 써왔던 람다하고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하겠죠. 등등등등.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논문에 있는 뒤에 내용을 아마 쭉 읽어보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뭐 슈 이런 거를 모를 수도 있어요. 슈 같은 거를 모를 수도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행 지식이 없으면 이거 자체가 그냥 모르는 내용입니다. 다 이것도 이제 1000시간을 투자를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스테이트를 딱 보면은 뭔가 이론을 거창하게 쓴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냥 좀 뭐 이러한 용어로 써놓은 거지. 그래서 요것도 제가 이거 좀 이런 생각 하긴 했거든요. 꼭 이렇게까지 어려운 용어로 써야 될 필요가 있나 이 논문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게 제가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거는 쓰는 사람 마음이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이게 더 편하고 이게 좀 더 쉬운 언어로 설명할 또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연구도 그러니까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아마 이제 논문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프로포즈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방법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만든 사람이니까 나는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게 되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요 프로포즈드 메소드를 막 나눠갖고 이 세분화된 블록으로 딱딱 나눠가지고 막 그림도 막 그려주고 그다음에 다이어그램도 많이 만들어주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더 잘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이런 작업을 하는 게 되게 귀찮아요 사실. 요런 작업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요런 작업을 너무 이제 공들이다 보면은 논문 2개 쓸 거를 하나밖에 못 쓰는 요러한 일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틀리지 않는 어떤 엄밀하게 정의된 틀리지 않는 언어로 이렇게 쭉 서술을 하는 게 편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거겠죠. 이 W 게임 같은 경우도 뭔가 이거를 꼭 이렇게 설명을 해야만 사람들이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W 게임 자체를 이 원문보다 훨씬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블로그나 각종 이제 그 컨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뭐 유튜브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이 논문을 작성하는 사람이 꼭 그런 식으로 막 화려하게 뭐 영상도 넣어주고 그렇게 설명을 위해서 올인을 하면서 논문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자기가 편한 언어로 본인들은 이게 편한 거예요. 이러한 개념이 편해요. 이러한 개념이 편해가지고 이렇게 쭉 쓰는 건데 이거를 이제 뭐 수학이 딸리는 사람들을 위해 갖고 뭐 더 쉬운 언어로 쓴다든가 아니면은 파이썬을 이제 거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코드를 더 쉽게 만든다든가 굳이 이제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계열 교재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읽고 있는 시계열 교재인데 뭐 이제 중간 과정 생략하고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얘는 스펙트럴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요게 이제 뭐 오른쪽 영속이고 뭐 이러한 그 조건들을 이제 쭉 만족하는 거를 이제 보였습니다. 여기는 뭐 그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이 나오고요. 그래서 쭉쭉쭉 나와 있는데 이 F라는 게 스텝 펑션이랑 absolutely continuous 펑션이랑 싱글러 펑션으로 분해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스텝 펑션을 우리가 요렇게 표현을 하고 얘는 absolutely continuous 파트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 하나 더 있잖아. 싱글러 파트는 이제 우리가 아까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르벡 디컴포지션이죠. 그런데 이게 이 꼴이 아니고 물결로 되어 있네요. 얘가 빠져가지고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왜 뺐는지 딱 보니까 이 뒤에 아마 서술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요게 이제 싱글러 펑션인데 그 세 번째 파트, 세 번째 컴포넌트는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무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은 이 싱글러 펑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확률 변수를 만드는지 이게 그러니까 칸토 디스트리뷰션이죠. 그러니까 막 그 악마의 계단, 그러한 이제 악마의 계단으로 만들어지는 확률 변수 x를 우리가 평상시에 별로 이제 생각한 적은 없잖아요. 이제 수학적으로 쓰려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안 거지. 결국에는 이거는 그렇게 좀 실용적이지 않아 가지고 대부분의 케이스는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요것도 선행 지식이 없으면은 이거는 이제 뭐 100시간을 투자해도 이 파트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 요러한 내용의 언어를 배우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조금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뭐 시계열 분석, 공간 자료 분석, 텍스트 마이닝 요런 거 있죠. 요런 거는 요런 과목이랑 그 고급 확률론이나 좀 더 이제 근본적인 완전 이제 이론을 다루는 그런 과목들하고 약간 그 느낌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뭐 시계열 분석 같은 것도 이론적인 과목인데 이거는 이제 훨씬 더 이론적인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교과목들 있죠. 이런 교과목들은 뭔가 이 데이터가 중심이 돼요.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학문이죠. 공간 자료를 분석하는 학문,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학문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데이터가 중심으로 데이터를 중심으로 뭔가 이제 학문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러한 데이터의 한정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 쪽집게 처방, 핀포인트한
그 치료법이, 그러니까 어떤 처방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그 상대적으로 독학을 하는데 그나마 좀 수월한 편입니다. 이 독학을 하는 게 수월하다는 거는 그 시간을 투자하면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시계열 분석에 대한 이론들을 그냥 독학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뭐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은 요만큼 학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시간을 투자하면 또 요만큼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시간을 투자하면 요만큼 학습할 수 있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 비례를 해요. 그래서 뭐 그 최신 딥러닝 기법들을 포함해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각종 방법들이 있죠. 그 각종 방법들을 모르는 이유는 그냥 내가 보지 않아갖고,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거를 만약에 시간을 투자하면 요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인 경우, 각종 방법론을 이제 알 수 없는 경우가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 시간을 투자해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살펴봤던 요런 예제들 있죠. 요런 예제들은 어떠한 그 선행 지식이 없어갖고, 그냥 언어 장벽이 없어가지고, 내가 100시간을 투자하든 1000시간을 투자하든 그 언어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으면은 백날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있어요. 제가 러시아어로 된 이 논문을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을까요? 이거는 제가 그냥 러시아어를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논문을 제가 1000시간을 보든 10,000시간을 보든 그 러시아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거는 제가 시간을 투자해도 이제 많이 투자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러한 교과목 을 이제 하나하나 학습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이제 시간을 투자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어떠한 새로운 언어를 계속 배우는 것도 공부를 좀 게을리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좀 수월한데, 상대적으로 이 그 이론 과목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언어 자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더 힘들죠. 그리고 독학할 수 있는 교재도 좀 마땅치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영어를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통계를 공부를 하는데 영어 때문에 막혀요. 그러면은 그 영어 공부를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뭐 그 친한 친구들끼리 뭐 하는 그 미국에 있는 젊은 청소년들이 잘 쓰는 그런 영어 농담 같은 거를 내가 배운다고 통계 실력이 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통계 문서를 읽는데 특화된 영어들이 그냥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게 빨리 이제 효과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이제 통계를 잘 몰라갖고 파이썬이라는 거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파이썬도 그 완전히 이제 컴퓨터 공학 쪽에서 해석을 하면은 뭐 병렬 처리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또 이제 통계에 그렇게 잘 쓰이지 않는데,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넘파이라든가 판다스라든가 아니면 뭐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이제 주로 잘 쓰는 패키지, 그런 패키지들 위주로 또 공부하는 게 효율적일 수가 있죠. 수학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에 잘 쓰이는 수학에 대한 이론들이 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 통계를 위한 영어책도 그 없는 편이고, 통계를 위한 뭐 파이썬 패키지 아니면 통계를 위한 수학 이런 것도 그 수학자나 아니면은 영어학자나 아니면 컴공에서 그게 잘 만들진 않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통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이 뭐 이 통계에 쓰이는 수학을 모아갖고 통계 수학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 통계학을 위한 파이썬 뭐 입문, 아니면 뭐 데이터 과학을 위한 파이썬 입문, 이렇게 책을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독학할 교재가 그 요런 교집합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계 앤드 영어, 그다음 통계 앤드 파이썬, 통계 앤드 수학, 이런 식으로 교집합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러 교재를 막 이것저것 뒤적뒤적 거리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재들 간의 이제 연결이나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개념 간의 이제 충돌은 또 스스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요 수업을 통해 가지고 저는 그
학생들이 본인만의 어떤 무기를 잘 이제 개발했으면 좋겠고, 이 그 전제가 뭐냐면은 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가지고 뭐 이제 경쟁 상대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경쟁 상대가 이제 통계학과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결국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섞이게 되면은, 그 여러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이제 장점 같은 게 서로 잘 흡수가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통계학과에서 많이 고민하는 게, 통계학과 졸업을 해서 만약에 이제 컴퓨터공학 출신들이랑 같이 일하게 되면 나의 이제 강점이 뭘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코드를 내가 좀 웬만큼 짠다고 해도 웬만큼 짠다고 해도 이제 성공에 비해서 이제 잘 못 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자신감이 없어질 수 있죠. 그럼 이제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데이터를 뭐 읽는 센스나 시각화 같은 거는 통계학과가 좀 더 이제 잘합니다. 이제 학부나 이제 석사 레벨에서. 근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무뎌져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학과만의 그렇게 강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게, 그냥 이 제가 그래도 통계학과 출신으로 회사를 입사해서 일을 할 때 요거를 잘하긴 했어요. 이러한 것들은 그뭐 기본적으로 통계학과는 데이터 많이 다루고 시각화도 많이 하니까 이런 거를 잘하긴 했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뭐 엄청나게 습득하기 어려운 능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저처럼 요런 데 좀 익숙한 사람들 옆에서 한 몇 년 있으면은 뭐 5년까지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닌 건 아니지만, 하여튼 4, 5년 있으면은 이게 흡수가 돼요. 그냥 옛날에 최규빈이라는 사람이 시각화를 이런 식으로 했지,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읽었지 하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해가지고 자기도 금방 흉내를 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쉽게 베낄 수 있는 무기가 되어서 저는 좀 이제 가치가 이제 없는 것 같고, 코딩을 잘한다, 이거는 그 컴퓨터공학과 출신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통계학과 출신보다 코드를 잘 짰다, 이게 나만의 또 강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금방 없어집니다. 저는 코드를 못 짜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잘하는 사람 옆에 갖고 계속 물어보고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슷하게 맞춰서요. 이것도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시간을 투자하면은 올라가는 능력이에요. 특히 이제 2번 같은 경우 있죠. 이거는 진짜 막말로 어디 현업 필드에서 한 10년 동안 데이터 분석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거의 도사됩니다.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그런 사람들이 그 막말로 이론적인 연구만 계속한 교수들보다 데이터를 읽는 센스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두 개는 그 남들이 좀 훔쳐가기 쉬운 그러한 이제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경험을 한 바로는 이거는 훔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논문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뭐 WGN 이런 거 있죠. 이러한 수학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이러한 텍스트를 읽을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평생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그 흉내를 못 냈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공학과 출신들은 요러한 논문을 따로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이거 너무 억울해가지고 메더 티어리부터 이제 다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케이스 아니고, 그냥 이거를 오랜 시간 동안 논문을 그냥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하면서 반복해서 아무리 읽어도 이거를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제 생각에는 논문을 이해하고 수리적으로 쓰여진 언어를 좀 빨리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잘 갖고 갈고 닦으면 본인만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요런 능력을 좀 발전시켜 가지고 많이 재미를 좀 봤죠. 아무튼 요건 이제 쓸데없는 내용이었고, 이 길게 이렇게 좀 잡담을 한 이유가, 이 감옥에 대한 전달이 좀 잘못될까 우려를 해서,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러한 이론들이 있죠. 뭐 큰수의 법칙 아니면 CLT 그러니까 중심각 한정리 이런 것들을 막 증명하고, 이게 뭐 통계학과에서 너무 중요하고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요 목적이 좀 더 이제 크고, 이쪽에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춰갖고 궁극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은 요러한 텍스트를 읽을 때 나중에 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